뭐 좀 복습을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프로그램. 우리가 명상을 하고 최면 NLP를 하는 거는 결국 이제 프로그램을 바꾸는 거거든요. 프로그램.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에 반응을 할 수도 있지만은 또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가 뭔가? 동물은 프로그램에 반응할 줄은 알지만 스스로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없죠. 쉽게 말하면 파블로프의 개는 종소리에 침을 흘리는 건 가능한데 스스로 걔가 침을 흘리지 않는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사냥개는 죽을 때까지 사냥만 할 수 있지 집 지키는 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동물은 이미 이제 세팅된 거 프로그램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만 가능한 거죠. 근데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는 인간은 프로그램에 반응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컴퓨터를 본다면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지워버리고 새로운 프로그램 깔아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왜 그러면은 과거의 프로그램에 지배받고 살아가느냐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선택의 힘, 또 다른 말로 이제 자유의지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자유의지로서 우리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무수히 들었을 텐데 그런 힘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과거의 프로그램에 지배받는 인생을 살까라는 거죠. 바로 이제 과거부터 많이 반복해왔던 것은 익숙하고 새로운 것은 왠지 모르게 어색하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한 것에 그냥 매몰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생존 감정에 많이 노출되었을까요? 아니면 창조 감정에 많이 노출되었을까요? 생존 감정이죠. 뭐 생존 감정, 예를 들어 분노, 화, 뭐 억울함, 두려움, 주로 이런 것에 많이 노출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존 감정이 우리를 지배를 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바꾸려면 이제 그 반대의 창조 감정으로 가야 돼요. 창조 감정. 창조할 수 있는 감정을 우리는 고양된 감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기쁨, 사랑, 감사, 감동, 감격, 나눔, 배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감정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세팅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막 분노, 화, 두려움, 뭐 억울함, 뭐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매몰되다 보니까 쉽게 이게 바뀌지가 않는 거죠. 자, 과거 회귀 본능, 막 항상성의 본능. 과거부터 많이 느꼈던 것은 편안하고 새롭게 느끼는 건 쉽지 않은 거죠. 마치 이런 거죠. 달리는 기관차는 달리는 게 편하고 멈춰 있는 기관차는 멈춰 있는 게 편하다 이 말이죠. 우리도 과거부터 많이 반복했던 것은 다 편하네요. 그건 뭐 감정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과거부터 많이 느꼈던 감정, 많이 생각했던 것, 또 많이 입으로 많이 말을 했던 것, 또 많이 행동했던 것. 자, 이건 전부 이제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많이 반복해왔나 이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감정을 많이 느꼈나요? 그런 생각을 많이 반복했나요? 그런 말을 많이 반복했나요? 그런 행동을 많이 반복했나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삶은 많이 바뀌었겠죠. 이미 창조적이 좀 바뀌었겠죠. 근데 아마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 고민에 휩싸이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분노도 화가 나기도 하고 아마 이런 것들 많이 했을 거예요. 생각도 이제 어떤 긍정적 해석보다는 누구를 원망할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이유 변명을 드릴 수도 있고, 또 탓을 떼고 뭐 어쨌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매몰되기도 했을 겁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런 자기 한탄 이런 것도 많죠. 말도 이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신체 한탄이라든지 뭐 고민 상담과 같은 이제 이런 쪽의 말을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행동도 좀 나태하고 게으르고 과거 회귀적인 그런 행동을 많이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이 이제 이 생존 모드에 묶여 있는 겁니다. 생존 모드. 그 생존 모드에 이제 이른바 이제 생존 감정. 이게 물리적 몸의 지배를 받는 거죠. 자,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몸 자체가 아니죠. 자, 나는 몸이 아니다. 시작. 자, 나는 몸을 가진 그 고귀한 영혼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몸은 영혼이 거주하는 사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나는 몸의 주인인데, 오히려 몸의 주인은 내가 몸의 지배를 받아버리면 이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너무 생존 감정에 매달리다 보면은 내 몸 신체가 지배를 해줍니다. 나를. 자, 신체는 어떻습니까? 신체는 편안하기를 원하고, 신체는 익숙한 대로 행동하기를 원하죠. 맞나요? 신체는 항상 게을러. 그렇죠. 신체는 안전한 걸 원하고, 도전하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신체가 지배를 해버리면 우리는 기능적인 삶으로 가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아, 은퇴하고 좀 편안하게 살아야지.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는데, 좀 편안하게 여행 다니고, 좀 쉬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게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우리는 신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영혼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죠. 영혼은 항상 창조를 하고요. 항상 도전을 하고요. 항상 성장하고 이기심보다는 항상 이타적이고 뭔가 나누려고 하고 이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려고 하고 이게 이제 영혼의 본질이거든요. 영혼의 본질은 고양된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또 긍정적 의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영혼의 본질에 맞게 살려면 이제 내가 몸이 아니라는 걸 인식해야 되거든요. 자, 나는 몸이 아니다. 시작. 나는 몸이 아니다. 자, 이 물리적인 몸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에너지 몸으로 가야 돼. 에너지 몸.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에너지 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저기 내 몸에서 벗어나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초월적인 상태에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창조적 감정이 나를 지배해 주겠고 항상 매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사랑이 넘치고 항상 뭐 어떤 나누고 싶고 뭐 배려심 넘치고 이타적이고 막 이런 감정들이 나를 내 지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 우리가 몸을 벗어나서 즉 물질적인 몸에서 벗어나서 에너지 몸으로 가는 거예요. 즉 물질적인 삶에서 영혼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이거 지난주에 한번 쭉 설명했던 건데 다시 제가 보완을 좀 했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좀 영혼의 본질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좀 이해를 한번 해볼 필요 있어요. 우리는 네 가지 지능을 타고났다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가지 지능. 보통 사람 IQ, EQ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IQ, EQ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PQ, IQ, EQ, SQ 네 가지를 갖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 살며, 시작. 살며 배우며, 배우며 사랑하며, 사랑하며 유산을 남긴다. 유산을 남긴다. 자, 인간은 이제 이 네 가지 욕구를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살고 싶죠? 그렇죠? 잘 살고 싶죠? 두 번째는 뭔가 배우고 성장하고 싶죠? 배움과 성장의 욕구도 있을 것이고, 자, 더 큰 사랑을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더 큰 사랑을 나누고 싶죠? 그리고 이 사회에 좀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욕구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씩 풀어보면은 첫 번째 사는 것은 뭐냐면요, 생존이죠, 생존. 자, 생존의 지능이 뭐냐면 PQ라는 거, PQ. 신체 지능 또는 생존 지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PQ. 이거는 사는 것과 관련되는데, PQ가 지배하는 것은 어떤 신체적인 건강 부분, 또 경제적으로 돈을 버는 부분, 뭐 직업적으로 성공을 이루는 거, 이게 다 이제 생존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PQ가 이제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아주 건강하죠. 신체적으로 활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죠. 그리고 돈도 잘 벌고 직업 생활에서도 아주 성공적이죠. 왜? 사는 걸 잘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PQ가 높은 사람은 어떤 자기 절제도 잘하고요, 자기 관리도 잘하고요. 그러면서 어떤 자기 삶을 잘 이끌어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강력한 어떤 지도력 또는 리더십, 통제력을 갖죠. 근데 내가 왠지 모르게 저기 몸에 병이 자주 생긴다든지, 또 돈을 잘 못 번다든지, 뭐 하는 일에서 또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든지, 그럼 이제 이 PQ가 좀 약한 거죠. 자기 관리 능력이 좀 부족하거나, 자기 절제가 부족하거나, 어쨌든 행동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도 점검해보라고 여러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나의 PQ는 어느 정도인가? 자, 우리가 동물과 다른 건 뭐냐면은 먹고 싶어도 먹지 말아야 되면 안 먹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 탄수화물을 계속 섭취하면은 살이 찔 텐데, 근데 탄수화물 섭취하고 싶어. 근데 참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은 참을 줄 모르잖아요. 근데 인간은 참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 PQ를 갖고 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자기 절제라든지 자기 관리라든지 자기 통제라든지 또 행동력 이런 거 전부 PQ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마음 먹으면 잘 행동을 해. 그럼 PQ가 강한 거예요. 근데 마음은 먹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아. 그럼 PQ가 좀 약하겠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일어난다. 그럼 PQ가 강한 거예요. 근데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늦잠 잔다든지 자기 계획이나 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PQ가 떨어지겠죠. 어쨌든 PQ를 잘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IQ입니다. IQ는 배움과 성장. 배움과 성장. 배우며 그랬죠. 자, 모든 인간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배움과 성장에 대한 욕구가 아주 강한데요. 이 IQ가 뛰어난 사람은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뭐 대학을 들어가고 또 대학원을 들어가고 이런 것도 물론 IQ 영역이겠지만 IQ가 또 주는 힘이 이런 게 있어. 지성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본다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성의 눈으로 지상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본다. 미래를 바라보는 지성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보통 사람들 지성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현재 이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IQ라는 건 지성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그 힘을 만들어내는 건데 바로 비전을 만든다. 비전. IQ에서 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IQ에서. 그래서 배움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의미 있는 비전을 만들어내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의미 있는 비전에 대해서는 뒤에 또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의미 있는 비전은 간단하게 다시 정리한다면은 나에게도 최선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최선이 되고 또 이 세상을 위해서도 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이제 의미 있는 비전이 되죠. 나에게는 최선인데 다른 사람에게 최선이 안 된다든지 이 세상에 최선이 안 된다면 이거는 의미 있는 비전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 분리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연결 개념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나와 너도 연결되어 있고 나와 세상도 연결되어 있고 우리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비전도 나만을 위한 비전이 아니라 연결된 우리 모두를 위한 그런 비전의 중심에 내가 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IQ가 굉장히 활성화되겠죠. 우리 이제 NLP로 오면 이제 그 신경논리적 수준에 내가 영성 차원의 의미 있는 비전을 갖고 정체성 차원의 어떤 사명을 갖고 또 그에 관련된 가치 신념 체계를 만든다면은 내가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될까,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이게 따라오잖아요, 한 방향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 의미 있는 비전을 가지면 뭐 행동은 또 따라온다. 이 PQ는 그냥 개발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봐야 될 게 뭐냐면은 EQ, 사랑하며. 자, 사랑하며.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나와 관련된 인연 만남을 사랑하고 또 이 세상을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해야 되겠죠. 모든 걸 사랑해야 돼요, 사실. 이 사랑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또 결정하는 거죠. 우리 인간관계가 좀 힘들다든지 특히 뭐 발표 불안이나 뭐 스피치가 좀 잘 안 된다. 이게 이제 사랑이 부족한 거거든요. 나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 사랑의 대상을 보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대상 앞에서 긴장이 되거나 떨리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움을 느끼거나 이건 아니죠. 여러분, 엄마를 두려워합니까? 아빠를 두려워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우리 아들 딸을 두려워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랑의 대상 눈치를 보지 않아요. 이게 이제 발표 불안, 긴장, 떨림이 다 생기는 이유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서 생깁니다. 사랑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의 대상을 봅니다. 평가의 대상. 근데 나를 온전히 사랑해버리면 좀 사랑의 대상을 보기 때문에 평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나한테 도움을 주는 또 내가 도움을 주고 받는 이런 대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긴장, 떨림이나 두려움도 없어지죠. 뭐 관계만 그렇겠습니까? 일도 그렇죠. 일.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못할까요? 나를 사랑하면 하는 일을 사랑하죠. 내 일을 사랑하면 일에 대한 열정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열정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에 대한 열정은 바로 사랑에서 오는 것이다. 삶 자체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내 삶을 사랑할까요? 삶을 비관적으로 생각할까요? 삶을 사랑하죠. 그래서 삶에 대한 열정이 나오는 거죠. 나를 사랑하면. 그래서 이제 사랑은 전부 나로부터 외부로 확장되는 것이다. 이 개념을 봐야 돼요. 모든 문제는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다. 그래서 사랑을 키워서 사랑이 충만하게 만들고 이 사랑이 넘쳐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퍼져나가고 내 삶으로 퍼져나가고 내가 하는 일로 퍼져나가고 만남의 대상, 이 세상 자, 이 모두에게 사랑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하고 또 수행을 해야 됩니다. 명상도 바로 이제 사랑을 키우는 것과 관련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우주의 지성은 사랑이라고 했죠. 우주의 지성. 끌어당김의 법칙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도 바로 사랑이 깃든 일을 했을 때 양자장의 조율이 되고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일에 열정을 가지 못해요. 그렇죠? 자, 꿈과 목표를 설정해도 감흥이 없는 거지. 감동해야 됩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 목표에 집중하다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가슴이 벌렁벌렁 해야만 이게 양자장과 조율이 될 텐데 꿈은 꿈이고 뭐 현실은 현실이고
또 꿈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게 문제야. 아, 내가 이렇게 원하지만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의심을 하면은 의심하는 일이 일어나죠. 의심은 두려움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두려움은 두려운 현실을 끌어당기잖아요. 내가 이제 근데 일에 대해서 푹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큰 열정을 가졌어. 그러면 일에 대한 확신이 생기겠죠? 확신은 뭘 만들까요? 확신은 더 큰 열정을 만들어. 열정은 또 열정의 현실을 끌어당긴다는 거죠. 모든 게 사랑에서 논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하며 이 사랑의 에너지를 키우는 게 참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번째가 뭐냐면, 자, 유산을 남긴다. SQ죠. SQ는 이건 이제 영적 지능 지수를 SQ라고 이야기해요. 영적 지수. 자, 우리가 왜 영적 지수를 키워야 되냐면요. 자, 우리는 우주의 양자장과도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만나고 있는 모든 분들과도 하나로 또 연결되어 있고, 또 이 사회 시스템과도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나를 초월해서 다 연결된 그런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나를 위하는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이 세상을 위하는 삶이 나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니까. 그래서 어떤 목표 설정도 그렇게 되게 돼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나를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이 세상을 위하는, 이렇게 모두를 위하는 그런 목표가 되었을 때 여기에 우주의 양자장과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 의도와 고양된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PQ, IQ, EQ, SQ 네 가지를 좀 이해를 해봤는데, 나는 어떤 걸 가장 잘 사용하고 있다, 또는 어떤 걸 가장 사용을 잘 안 하고 있다, 이런 걸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으세요? 혹시 너무 사는 것에만 치우쳐 있지 않았는가? 즉 생존, 살아가는 것에만 너무 치우쳐 있으면은 배우는 것을 더 관시할 수가 있고, 즉 배움도 이제 어떤 지성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이른바 비전의 감각이 약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세 번째 사랑하며 이제 이 너무 또 생존에 급급하다 보면 사랑을 나누지를 못해. 사랑이 부족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인생이 잘 안 풀리죠 또. 그러니까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남을 생각에 사회에 무슨 공헌을 해? 무슨 유산을 남겨? SQ 자체가 또 약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네 가지는 균형을 이루셔야 돼요. 균형.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를 잘 이제 우리가 활용한다면 어디로 갈까요? 바로 이제 창조하는 삶으로 가는 겁니다. 자, 생존 모드에서 창조 모드로 가는 겁니다. 이거 제가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지금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었지만 왜 우리가 계속 생존 모드에 매달려 있는가? 우리에게는 무의식 속에 내포된 내포적 기억이 있습니다. 내포적 기억이라는 게 뭐냐면은 매우 강렬한 한 번의 감정적 사건인데 그게 강하게 각인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끔찍한 어떤 트라우마 같은 거, 뭐 세월호에 이제 탔다 죽었다 살아난 애들 같은 경우는 세월호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끔찍한 죽음을 생각하겠죠. 죽음의 공포.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무의식 속에도 단 한 번의 경험이지만은 강하게 좀 각인되어 있는 그런 부정적인 기억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부모님한테 심하게 꾸지람을 들었던 기억일 수도 있고, 신체적 체벌을 당한 기억일 수도 있고, 또 어릴 때 뭐 또래 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했거나 외톨이가 되었던 기억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죠. 이런 게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NLP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NLP. 그리고 거듭되는 감정적인 경험의 중복. 이거는 작은 감정이지만 계속 반복이 될 수가 있어요. 작은 두려움이지만 두려움이 계속 반복되면 작은 두려움이 나중에는 큰 두려움, 이런 거 공포증이 되겠죠. 발표 불안은 바로 그런 거죠. 발표할 때마다 작은 긴장, 떨림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작은 긴장, 떨림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발표 공포, 뭐 스피치 공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무의식 속에 있다면 그런 걸 전부 이제 치료 작업을 통해서 패턴을 깨트려야 됩니다. 패턴 인트럽션, 패턴 깨트리기. 그래서 NLP 체면은 그런 쪽에 많은 효과를 주는 거니까요. 그걸 이제 하실 필요가 있고, 어쨌든 그래서 과거를 좀 대청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트랜스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트랜스.
뭐 체면 NLP 명상이 다 트랜스 아니겠습니까? 일단 모든 걸 받아들여라. 자, 받아들여라. 그리고 믿으라. 세 번째는 내가 맡겨라. 자,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걸 수용한다는 겁니다. 자, 모든 걸 수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흡 명상이나 이완 모드 이게 다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유도할 때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이마에 힘을 빼고 위아래는 꽉 힘을 빼고 이제 지금 이제 신체 이완을 많이 유도하고 있죠. 여기 좀 되고 나면 이제 제가 오픈 포커스 명상을 이제 시킬 거예요. 이제 공간 인식하는 명상, 오픈 포커스. 그러니까 우리 신체 공간을 지각하는 거죠. 자, 신체 공간을 지각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이제 트랜스에 들어가죠. 그처럼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믿음. 내가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것, 심상하는 것, 뭐 또는 암시, 체면 암시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진다고 믿어버리는 거죠. 믿는 것. 실제 모든 게 이루어진다. 현실이 된다. 믿어버리는 거죠. 믿음 다음에는 내가 맡기는 거죠. 양자장의 조율 관계가 돼요. 내가 맡긴다라는 것은 어떤 시간도 아니고 어떤 환경, 어떤 장소도 아니고 어떤 몸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상태. 아무 몸도 아니고 아무 장소도 아니고 아무 시간도 아니고 모든 게 텅 비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걸 맡기는 거죠. 이게 이제 순수 의식이자 양자 파동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맡기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또 어떤 것이 될 수 있겠죠. 어떤 것. 내가 어떤 장소, 미리 어떤 장소, 어떤 시간대, 어떤 몸, 어떤 것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양자장은 있지 않습니까? 양자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지만은 모든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이 될 수도 있는 게 양자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할 때, 자, 나에게 이제 빛을 가득 채워가지고, 빛이, 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심장센터와 연결이 되고,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 지인들과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부천, 인천 전 지역의 빛이 충만하고, 대한민국을 빛이 채우고, 지구를 빛이 채우고, 이렇게 막 우주 전체로 퍼져나가잖아요? 이건 뭐죠? 빛이, 자, 나와 모든 우주의 행성이 연결되었다는 이 느낌. 이건 이제 전체 의식이죠. 전체 의식. 양자장은 크게 보면 전체 의식, 순수 의식, 그다음 무한한 가능성 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주 전체와 하나가 되는 이 전체 의식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모든 것이다 이거죠. 이런 거죠. 자, 나는 모든 것이다. 시작. 나는 모든 장소에 있다. 나는 모든 장소이다. 나는 모든 시간대에 있다. 나는 모든 시간대에 있다. 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이건 전체 의식이거든요. 전체 의식. 그러니까 내가 너고 너가 나고 뭐 우리가 전체가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거. 내가 지구 전체로 연결돼 있다는 거. 뭐 우주 행성과 다 연결돼 있다는 이제 이 전체 의식을 이제 여러분들 명상을 통해서 훈련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게 사라진다는 거. 나를 포함해서 모든 행성이 사라지는 거죠. 어떤 시간대도 없어져 버리고 어떤 장소도 없어져 버리고 어떤 몸도 없어져 버리고 어떤 것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겠죠. 아무것도 아닌 상태. 그거 경험해 보셨죠 지난주에. 제가 셋만에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유도를 했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상태. 이게 이제 순수의식이 돼요. 거기서 이제 무한한 가능성을 양자장이 조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양자장이 또 연결시키는 겁니다. 어떤 시간대에 어떤 장소에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의 긍정적 의도를 가지고 목표 설정을 하고 고양된 감정을 연결시켰어. 그게 이제 양자장에 그대로 조율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미래의 어떤 시간대에 어떤 장소에 어떤 사람 어떤 것이 되도록 합니다. 셋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유도를 했을 때 그대로 여러분들이 양자장이 조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미래의 그 장소에 가야 돼요.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양자장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기본 원리가 이제 원리를 좀 알고 이제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설명을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의 순수식 무한한 가능성이 되기 이제 이 세 가지
세 가지가 되기 위해서 자,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될 게 긍정적 의도를 갖는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고양된 감정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세 번째 그걸 어떻게 양자장에 조율할 것인가. 이 3박자를 끊임없이 또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 그리고 이제 그런 명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뇌파를 보면 이렇게 나눠지죠. 고베타, 베타파, 베타파도 이제 고베타파가 있고 뭐 중베타파가 있고 저베타파가 있거든요. 이거는 생존 감정을 만드는 거예요. 생존 감정. 근데 우리가 명상에 들어간다는 것은 알파파를 거쳐서 세타파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델타파, 감마파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 아주 깊숙이 들어가겠죠. 감마파는 바로 초의식입니다. 초의식 아시죠? 우리 무의식이 있고 초의식이 있다는 거 아시죠? 무의식은 뭐 전생, 뭐 혈통, 태아 시절 이렇게 이제 우리 태어나기 전에 기억하고 태어난 이후에 개인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초의식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냐면은 삶과 삶 사이, 그러니까 life between lives, LBL. 그러니까 전생과 인생 사이에 저 영혼의 삶 있죠? 영혼의 삶의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 바로 감마파, 초의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면 NLP 명상을 계속 하다 보면은 계속 이제 우리의 뇌파가 베타파를 거쳐서 알파파로 가게 될 겁니다. 알파파로 뭐 이미 잘 들어가죠. 지난주에 보니까 세타파까지 간 사람이 꽤 있던데, 세타파. 그래서 명상은 베타파에서 알파파, 세타파로 우리를 이끈다. 그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상은 베타파에서 알파파, 세타파. 네, 좋아요. 그리고 명상 분수가 넘으로 우리를 이끈다. 시작. 명상은 분석가는 너머로 우리를 이끈다. 자, 의식적인 마음 5%, 이게 분수가는 마음이죠. 이 분수가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긴장되어 있고 생존 모드에 얽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자, 이 알파파, 잠재의식적 마음 95%로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제가 이제 명상을 유도할 텐데 이제 수렴정적 집중과 확산적 집중이 있어요. 집중을 하는데 수렴적 집중이라는 것은 몸의 특정한 곳에 초점을 좁혀서 집중하는 거예요. 이른바 이제 이마의 공간에 집중해 봅니다. 눈과 눈 사이의 공간에 집중해 봅니다. 눈과 귀 사이의 관자놀이 공간에 집중해 봅니다. 콧구멍의 부피를 느껴봅니다. 이건 다 뭐예요? 진짜 부위에 이제 선택적인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특정한 곳에. 근데 이게 오픈 포커스 명상인데 그렇게 하면은 아주 쉽게 알파파로 들어가요. 아주 트랜스에 아주 깊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힘을 빼는 것도 같은 맥락인 신체적 뭐 이완도 뭐 같은 원리죠. 뭐 자, 이마에 힘을 뺍니다. 위아래 눈꺼풀에 힘을 뺍니다. 이것도 뭐 집중이잖아요. 근데 이제 확산적 집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것에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내 의식이 내 몸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해 봅니다. 자, 의식이 내 몸 밖으로 나간다고 상상해 봅니다. 그래서 자, 내가 있는 이 강의장 전체를 인식해 봅니다. 자, 이제는 자, 의식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속내역 전체를 바라봅니다. 이제는 부천시와 인천시 전체를 바라보세요. 이제는 수도권 전체를 바라보세요.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바라보세요. 이건 다 뭐죠? 확산되는 거죠. 확산. 지구 전체를 바라보세요. 자, 태양계 전체를 바라봅니다. 은하계 전체를 바라봅니다. 우주 전체를 바라봅니다. 이건 계속 확산되는 거잖아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명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 몸 밖으로 의식이 나가면서 이 센터 전체 공간을 지각하고 뭐 송내역 전체, 뭐 수도권 전체, 뭐 이렇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이제 전체 의식으로 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자, 그렇고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좀 실수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긍정적 의도에 지난주에 잠깐 다루었던 것 중에 사명과 일치된 긍정적 의도를 가져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자, 요거에 조금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사명에 입각한 너희들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자,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자, 영혼을 움직이는 어떤 것을 찾아야 한다. 시작. 우리는 어떤 것을 찾아야 한다. 자, 내 양심에 맞는, 내 가치관에 맞는 그런 어떤 것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 그것을 뛰어나게 잘해야 한다. 시작. 것을 잘해야 된다. 재능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뛰어나게 잘할 수 있죠? 재능은 타고난다. 이 규율 있는 집중에 의해서 재능이 만들어진다. 어느 쪽이죠? 타고난다 재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재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규율 있는 집중에 의해서 재능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규율 있는 집중. 그래서 PQ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PQ. 실제 기능. 한 곳에 계속 집중을 하면서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재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운전을 10년, 20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는 겁니다. 저처럼 강의를 한 30년, 40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강의 재능이 발휘되는 거 아닙니까? 한 40년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못한다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참고로 89년도부터 강의를 했거든요. 89년도부터 제가 영어 강사였어요. 근데 영어 강의를 한 10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스피치부터 시작해서 이제 또 심리학, NLP, 체면, 뭐 성공학 이런 걸 또 한 25년도 했죠. 어쨌든 한 35년에서 한 40년. 그러면 잘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뭐 치료도 마찬가지고 상담도 마찬가지고 많이 하면은 잘하는 거죠. 뭐 그럼 재능이 발휘가 되죠. 그래서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규율 있는 집중에 의해서 재능은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게끔 타고난 마음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이건 뭐죠? 그만큼 내가 좋아해야 된다 그러죠. 좋아해야 한다. 좋아해야 한다. 세 번째, 그것으로 어떻게 돈을 벌지 알아야 된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아무리 잘할 수 있고 뭐 아무리 또 영혼이 움직이는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돈이 안 돼버리면은 이걸 사람들이 계속 이어나가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굶어 죽더라도 그냥 이 일을 통해 나는 그냥 모든 걸 집중하겠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좋아하는 일 또는 뭐 의미 있는 일 정말 남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 따로 돈을 버는 일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참 많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돈을 버는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 돼야 되고 돈을 버는 일이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되거나 특기가 되거나 봉사하는 활동이 되거나 연결되어야 된다. 자, 미국에 이제 연구 조사를 해봤거든요. 자, 어떤 대학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제 연구 조사가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나는 일단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거야. 그리고 나서 뭐 돈이 따라오건 안 따라오건 이거는 두 번째 문제야. 그러니까 돈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 이게 A 팀이었어요. 근데 B는 뭐냐면 일단 난 돈을 많이 벌 거야. 돈을 많이 번 다음에 나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거야. 이게 B 팀이에요. 근데 20년 동안 이 사람들 추적을 했거든. 20년 이후에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 A팀에 나는 내가 먼저 좋아하는 일을 할 거야. 근데 돈이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야. 이 사람들은 거의 뭐 어떤 1% 이내에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거죠. 돈을 엄청 많이 번 부자가 되었는데 B팀 있잖아요. B팀. 난 일단 돈을 많이 벌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거야. 여기는 단 한 명만 부자가 되고 나머지는 평범 이하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나는 일단 돈을 많이 벌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꿈과 관련된 일을 할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난 일단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거야. 그 다음에 돈이 따라오건 안 따라오건 그 다음 문제야. 제 개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일단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거야. 그리고 나는 무조건 먹고 살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를 아는 분들은 다 그렇게 저를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2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뭐 굶어 죽진 않았잖아요. 안 그래요? 일단 난 좋아하는 일을 할 거야.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먹고 살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돈도 따라오더란 이야기죠.
어쨌든 그걸 좀 생각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영혼을 움직이는 어들을 찾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이 세상을 위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 어딘가에 누군가, 그리고 그 무엇이 당신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삶이 당신에게 반드시 이 일은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내면의 소리가 있는가?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심지어 그것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치를 수도 있는 근본 원리, 원칙, 가치는 무엇인가? 만약 당신에게 마법의 지팡이가 있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사회에 가장 크게 공헌할 수 있을까? 당시 목숨을 바치더라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자, 이런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이 되는 건데요. 오늘 답을 뭐 찾아도 괜찮아요? 아, 영혼이 말하는 이야기는 바로 저런 질문에 대한 답이구나. 자, 그냥 어렴풋이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것을 뛰어나게 잘해야 한다. 재능, 즉 특기를 직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당신은 무엇을 잘하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운영, 뭐 의사소통, 암적 등반, 자기 잘하는 게 있겠죠. 그렇죠? 어릴 때 노력에 비해서 성적이 잘 나왔거나 실력을 발휘했던 과목이 무엇인가? 어릴 때 주변 어른들은 나의 어떤 점을 칭찬했는가? 지금 주변 사람들은 나의 어떤 점을 좋아하는가? 앞으로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싶은가? 남들과 차별화되는 당신만의 전문성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재능, 특기와 관련된 이런 영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것도 고민을 좀 하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그것을 놀이를 하는 것을 좋아해야 한다. 즉 취미나 휴가를 직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가장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 나 자신에게 가장 커다란 자부심과 만족감을 주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매우 행복하고 성취감을 느꼈던 멋진 순간들은 어떤 것들이었는가? 나의 직업생활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활동들은 무엇인가? 충분한 돈과 시간이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일이나 활동을 통하여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얻는 것이 있다면 그 일은 무엇인가? 일이 놀이처럼 느껴진 적이 있는가? 당신이 좋아하는 놀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면 그 놀이는 무엇인가? 자, 이 질문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째, 지금 21세기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필요 비전과 연결되어야 된다. 그죠? 필요 비전과 연결되면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돈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21세기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 뭐 사람마다 관점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어떤 치유나 의식 성장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성장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정신적인 성장이 물질적인 성장과 균형을 이루는 그런 시대적인 타이밍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신적인 성공을 위해서 마음의 상처도 치유를 해야 되고 또 의식 성장을 이루면서 일반 생존 모드가 아니라 창조 모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것은 시대적인 사명이 아닐까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즉 나에게 최선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또는 이 세상에도 최선이 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 세상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이건 그러면 세상에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돈이 따라오죠. 자, 지금은 융합의 시대. 무엇을 융합시킬 것인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일에 나만의 개성과 재능을 결합시켜 새로운 일을 창조한다면? 창조라는 게 뭐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 되게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존에 있는 것에 새로운 것을 더해서 융합을 시킨다면 창조가 좀 쉽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치유 명상도 제가 창조를 하고 있잖아요. 기존의 명상에 NLP 체면 기법을 같이 통합을 해서 국내 최초로 NLP 체면 치유 명상을 제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창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것에 나만의 어떤 개성이나 능력을 통합시켜서 새롭게 창조한다면 그게 뭐가 될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보면 왜 성공을 했느냐? 기존에 전화기가 있었잖아요. 텔레비전 화면이 있었잖아요. 타자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타자기, 텔레비전 화면,
전화기 이 세 가지를 통합시키면서 자기만의 어떤 뭐 컴퓨터 기술을 연결시키니까 그게 뭐가 됐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된 거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빌 게이츠가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명수 선생님이 기존에 이제 웃음 치료에 참만남 스피치를 통합을 한다. 그럼 참만남 웃음 스피치. 이것도 새로운 창조죠. 참만남 웃음 스피치. 어때요? 괜찮아 보입니까? 괜찮아 보이면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저는 계속 어떤 통합을 이제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왔거든요. 처음에 스피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점프 발표 불안, 뭐 성격 개조 이런 분들이 와요. 그래서 스피치랑 지하철 스피치를 통합시켰어. 지하철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피치, 지하철 스피치의 성공학, 그때 성공학에 관련된 거 막 교육을 시켰어요. 성취심리, 뭐 성공하는 사람 일과의 습관, 내 안에 잠든 그 일을 깨우라. 우리 이제 이 박성재 선생님하고 이제 백성현 선생님은 그런 세대죠. 스피치를 성공학과 통합을 시킨 그 동기부여 스피치를 훈련했던 분들이죠. 거기서 제가 NLP를 통합시켰죠. 그다음 세면 치료를 통합시켰죠. 거기다 제가 이제 명상까지 통합을 시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통합치유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좋죠. 자, 통합치유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나의 취미활동, 특기, 봉사활동이 직업이 되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취미활동이 돈이 되고 특기가 돈이 되고 봉사활동이 돈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자, 모든 것을 직업과 통합하라. 시작. 모든 것을 그것과 통하라. 보세요. 나의 취미활동이 직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봉사활동이 직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특기가 또 직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필요와 만나면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바로 직업이 사명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제 긍정적 의도라는 게 뭘까요? 자, 이 긍정적 의도와 관련된 그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했던 걸 이제 통합합니다. 자, 신체적으로는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살아가는 그건 신체 지금 PQ라고 그랬죠? PQ가 가능한 거는 가장 큰 힘이 규율이죠, 규율. 규율 있는 집중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재능이 발휘된다고 그랬죠? 재능. 물론 우리 이명수 선생님이 이야기한 천재적인 재능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것에 규율 있게 계속 집중하다 보면은 천재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재능이 발휘가 되는 거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나는 재능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게 아니라 나는 뭐든지 내가 반복해서 내가 재능을 만들 거야. 이런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지성은 배우는 거죠. 배우는 것은 지적 기능 IQ. 제가 IQ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성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본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지성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다 보면은 의미 있는 비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 비전은 세상의 필요 충족을 바라보는 거지. 즉 비전, 나를 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이 세상을 위한 그런 의미 있는 비전이 되기 때문에 비전이 있는 일을 하면 반드시 돈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돈. 그럴 수밖에 없죠. 비전 나만을 위한 비전이 아니잖아요. 꿈과 비전은 다른 거예요. 꿈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거고 비전은 모두를 위한 거예요. 자, 내가 속해 있는 시스템 속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뭐냐. 그래서 나를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이 세상을 위하는 분리 개념이 아니라 연결 개념에서 비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비전은 세상의 필요 충족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성의 눈으로, 자, 지성의 눈으로 뭘 본다? 미래를 본다. 그게 바로 이제 IQ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감정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감성 기능의 EQ. 일을 사랑하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자기 하는 일을 사랑하면 열정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을 사랑하는 게 열정이 생겼어요. 자, 마지막, 자, 영성 유산을 남기는 거죠. 자, 영적 기능 SQ. 이거는 양심입니다. 우리 심장센터의 양심은 옳은 일을 한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유산을 남긴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규율, 비전, 열정, 양심 네 가지가 통합이 되죠. 일반 재능을 발휘하면서 자 필요에 해당하는 비전에 합당한 일을 하면서 열정적인 일을 하면서 자 옳은 일을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